일반적인 튜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 G80 스탠다드 오디오의 튜닝 방법, 일반적인 튜닝 방법을 제가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영상을 중간에부터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얘를 편집해서 자를지 모르기 때문에 얘기를 한번 더 드리면, 이 시스템도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같은 부품으로도 튜닝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확장성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왜? 채널 수가 많고 스피커 개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야 여러분들이 중복 투자를 안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일반적인 튜닝 방법은 약 3가지의 앰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순정이 7채널이고 C2우퍼가 있기 때문에 튜닝 방향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앰프와 앰프의 채널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DSP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앰프를 이용해서 앞도어 스피커만 교체해서 가장 저렴하게 시스템을 꾸미는 방법입니다. 나는 카오디오에 돈 쓰고 싶지 않았어. 근데 순정 카오디오의 선명도와 그 다음에 저음, 그 다음에 그 힘없는 사운드, 얘를 가장 적게 돈을 들여서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면은 바로 이 포칼 PS165FE와 헤드만 6채널 앰프의 조합이면 제가 패키지 상품으로 30% DC를 해서 만들어 놓은 상품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이냐? 이 시스템의 장점은 확장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포칼 PS165FE에다가 DSP를 올릴 때는 너무 비싼 것까지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소리를 내는 것은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오디오 튜닝 할 때 가능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가격대보다도 한 단계 올려서 스피커에다 돈을 더 쓰시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당연하게도 포칼 제품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 물론 알고 계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자, 브랜드가 A와 B가 있습니다. 자, 가격이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능도 같을 거다라고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제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포칼 PS165FE, 이렇게 스피커만 바꿔서 포칼 ES165K, 포칼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제품이죠. 130만원입니다. 자, 이 제품과 여러분들이 다른 회사 제품들, 시중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제품들, 만약에 130만원짜리가 있다, 또는 170만원짜리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어느 게 소리가 좋을 거냐, 그것은 모릅니다. 이 포칼 제품의 130만원짜리와 다른 브랜드의 170만원이든 아니면 130만원이든 직접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선택이 옳은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명확한 건 같은 포칼 제품이라면 이 가격대에 따라서 소리가 그대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피커를 선택할 때 브랜드 하나를 놓고 순차적으로 선택하고 거기에 또는 내 비용에 맞게 적절하게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브랜드만 바뀌면은 성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비교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같은 브랜드에서 한 단계 올려서 하는 게 좋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꽤나 유명한 카오디오 샵을 가시면 적어도 3개 정도는 짝퉁 제품 브랜드를 팔고 있습니다. 제가 그 브랜드가 어떤 거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3개가 아니고 4개 이상입니다. 자, 그럼 카오디오 브랜드가 몇 개나 될까요? 좀 쓸만한 게, 좀 많이 팔린다고 하는 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야 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반절이 짝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제품들을 장착하고 오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많이 안타깝고
안쓰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카오디오 튜닝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그 돈을 모았겠습니까? 물론 돈 많으신 분들이야 카오디오 샵에 기부를 하고 기분 좋아서 차를 타실 수도 있겠지만, 어렵게 돈을 모은 고객이라면, 오너라면 저는 정말 짜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제대로 된 제품으로 제대로 소리를 만들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원래 장사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 영상을 보셨거나 카오디오 튜닝을 한 사람 중에 3분의 2? 반절 정도는 짝퉁 제품을 사실 장착을 합니다. 좀 많이 안타깝죠? 근데 다행히 저는 그런 일을 안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6채널 앰프와 포칼 스피커 중급과 중상급 이렇게 두 가지 패키지는 가격을 좀 할인시켜서 튜닝하기는 싫은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객들을 위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패키지입니다. 성능이 꽤나 가성비가 넘버원입니다. 높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또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복 투자 없이 기존에 사용하는 부품을 그대로 쓰고 추가로 부품을 넣어서 DSP로 하이엔드까지, 무손실 원음 사운드 튜닝까지, 그리고 300W의 서브우퍼까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돈 많이 쓰기 싫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6채널 포칼 PS165FE 중급이나 아니면 포칼 ES165K 중상급 스피커와 이 6채널 앰프와의 조합 제품을 한번 장착해 보시는 것은 저는 절대 후회 없는 선택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바로 매치의 7채널이나 또는 8채널 DSP를 이용한 일반적인 튜닝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매치의 업7은 출력은 높으나 이옴 개런티가 안 됩니다. 이옴이 보증이 안 된다는 뜻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뒷도어 스피커까지 저렴한 것으로 교체를 해줘야 된다. 대신에 이 매치 업 7 DSP에는 두 개의 채널은 굉장히 출력이 높게 만들 수 있는 앰프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2우퍼를 C2우퍼가 이옴인데 이옴을 그대로 구동하면은 160W, 160W가 나올 수 있는 출력인데, 문제는 이 C2우퍼가 그 정도 출력을 순정이 내지 못하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까지는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피커는 포칼 ES165K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래도 업7 DSP하고 근사하게 레벨을 맞추는 조합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 트위터가 빠져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트위터를 빼고 센터 스피커의 출력 대역을 좁게 사람 목소리만 출력을 해주어야 해상력 있는 소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확장성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하고 똑같습니다. C2우퍼를 교체해서 출력을 더 높일 수도 있고 광생성기를 달아서 무손실 원음 사운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까지도 교체해서 튜닝을 해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출력. 내가 얼마나 크게 소리를 들을 것인가. 두 번째, 내가 얼마나 저음을 크게 들을 것인가. 세 번째, 트위터를 바이앰프 할 것이냐, 순정처럼 원 채널로 이렇게 만들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시스템이 결정된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고 카오디오 샵을 방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카오디오 샵에 기부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일반적인 튜닝의 마지막 방법은 업10 DSP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매치 업10 DSP입니다. 물론 센터 스피커를 교체할 수도 있고
뒷도어 스피커는 당연히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치업 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음을 보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 오디오샵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교체를 해주시는데, 순정 스피커에다 이것만 달아도 소리 엄청 좋아진다고 광고하는 사기꾼도 있습니다. 장사 엄청 잘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면 돈 벌 텐데, 부품도 어느 정도 밸런스가 있어야 됩니다. 수준별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디오 튜닝의 기본은 앞 스피커입니다. 결국에 소리를 내는 것은 스피커거든요. 앞 스피커를 정해놓고 나머지를 그 스피커에 맞춰서 출력을 어느 정도 출력으로 돌릴 것인지, 밸런스를 얼마나 잘 맞출 것인지,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순정 스피커 그대로 5,000원짜리에다가 200만원짜리, 250만원짜리 DSP를 장착한다고 난리를 치고 소리 좋아진다고 지랄들을 합니다. 말이 조금 거칠어졌는데요. 이런 사기꾼들이 판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현명해지셔야 됩니다. 오디오샵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일단 중요한 것은 센터 스피커는 나중에 교체해도 상관없지만, 뭐 뒷도어 스피커까지 교체하는데 센터 스피커 교체한다고 40만원 추가되는데 뭐 튜닝 안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센터 스피커, 그 다음에 앞도어, 그 다음에 10채널 DSP, 그 다음에 시트우퍼, 그리고 PMP, DSP로 마이크 4개로 튜닝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럼 왜 10채널을 썼느냐? 바로 이 트위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트위터와 앞도어가 별개의 채널입니다. 물론 이 트위터를 여기에 장착하지 않고, 이거 이제 대시보드 위에 챔버 형식으로 장착한 것인데, 여기에 장착하지 않고 순정 자리에다 넣어서 바이앰프, 멀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채널 수는 동일하죠. 그래서 트위터를 별개로 멀티를 하기 위해서 10채널짜리 DSP를 쓴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일반적인 튜닝 방법 4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6채널과 앞도어 스피커, 그 다음에 6채널과 중상급의 앞도어 스피커, 그리고 7채널이나 8채널의 매치 DSP를 가지고 앞도어 스피커와 같이 교체해서 앞뒤 도어 스피커까지 교체해서 튜닝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채널 DSP를 이용해서 이렇게 트위터까지 멀티로 잡아서 튜닝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렇게까지 쓰려면은 무손실 원음 사운드 튜닝을 하는 게 훨씬 소리 차원이 다릅니다. 저희 샵에 오시면 G80이 튜닝되어 있는 차가 있습니다. 저는 카오디오는 밸런스와 공간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음 영상을 올리지 않습니다. 청음 영상을 올린다는 것은 마케팅의 일환인데요. 들어볼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카오디오는 밸런스와 공간감이다. 즉 어떤 스피커에서 어느 정도의 소리가 어떤 레벨로 들리고 어느 위치의 음상이 잡히고, 뒷도어 스피커의 출력은 어느 정도로 만들 것이며, 우퍼에 임팩트 있는 북소리가 어디에 음상이 잡혔는지,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없으면 카오디오 튜닝이 아닙니다. 근데 녹음을 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어폰 장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칼라 사진이라면, 여러분들이 청음 영상으로 듣는 소리는 흑백 사진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소리를 반영하지도 못하고 그런 정도의 청음 영상이라면은, 제가 이 스피커 하나도 교체 안 하고 오디오의 중음과 고음 조절하는 거 있죠? 그것만 올려줘도 그 정도 사운드 녹음 파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무손실 광신호 생성기를 이용한 무손실 원음 사운드 튜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적용되는 DSP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스피커까지 조합을 하게 되면 수백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이 정도도 많은데 라고 줄여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겁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 시스템을 이해를 못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이 도면 하나도 이해 못해도 좋아요. 단지 시스템이 중요하다. 중국 투자 없이 확장성 있는 시스템인가? 그 다음에 스피커를 어떻게 고를 것인가? 그리고 DSP 앰프는 어느 회사 제품을 쓸 것인가? 이걸 머릿속에 고민했다면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신 시간 결코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